반갑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경영이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제2기획입니다. 자사는 사업계획서 및 투자제안서를 문서 대행하는 업체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도미노피자, 콤마치킨, 유라FS, 하우스홀드 등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본부장까지 다양한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제일 잘 쓴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로 만들지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론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성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는 머리보다 마음을 쓰는 사업계획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가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곳인데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머리 쓰다가 또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반 사업이랑 조금 틀린 게 가맹점주의 수익이 우선이 돼서 그 수익을 본사가 쉐어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도 어떻게 하면 가맹점과 본사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원천이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과도한 영업비,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 가맹점,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 나가서 많은 돈을 지출하거나 인테리어 업체와 제휴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많은 이득을 남겨줘서 같이 쉐어하거나 또 영업사원을 써서 영업자원이 계약을 해갖고 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주거나 이렇게 그릇된 영업비 지출로 본사의 재정구조가 힘들어서 결국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냥 내 가맹점이 한두 개가 있어도 그 가맹점주를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 전략만 충실히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단 그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올바른 매뉴얼이 있으면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오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많이 힘들게 된 것도 제가 보기엔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을 쓸 때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실효성 있는 가맹점 모집의 사업 설명회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는 가맹점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예비 점주들을 모셔다 놓고 나름 객관적이고 또 수익성이 될 수 있는 그 모델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검증된 직영점 수익 모델의 매뉴얼화를 시킨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직영점도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를 쓴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또 성공된 직영점 수익 모델을 물류 매뉴얼, 영업 매뉴얼, 조리 매뉴얼, 관리 매뉴얼 이렇게 각기 매뉴얼화 시켜서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본사와 가맹점 입장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물류 포지션 전략이 존재해야 합니다. 보통 저가 제품류들이 장수하는 브랜드들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본사는 좋은데요. 가맹점주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데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과연 가맹점주는 내가 어떻게 물류를 어느 몇 프로대, 매출의 몇 프로대로 제공해야지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맞게 본사는 어떤 이익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지 그 물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일반적으로 가맹점 매출이 100원일 때 약 30%에서 30원에서 40원 사이에 가맹점의 원부자재 공급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맹점주의 손익 구조가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본사도 물류 매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적화된 소셜미디어 마케팅 홍보 전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소셜미디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같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온 모바일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 스토리, 밴드 등등. 요즘에는 굳이 돈이 없어도 인터넷 환경이 워낙 발달돼서 이 광고 홍보가 돈 있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은 항상 가맹점주와 본사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서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홍보 전략의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홍보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가맹점 확산 전략보다 가맹점 관리 전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가맹점을 몇 개 만들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가맹점 관리를 잘해서 하나의 가맹점이 동네에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점포를 만드는 그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픈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고,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또 예비 점주들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점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어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맹점을 100개 만드는 건 가맹점 10개가 폐점이 없을 때 100개가 되는 거지요. 가맹점 10개가 끊임없이 개점, 폐점을 반복한다면 절대 100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는 10개를 오픈했을 때 그 10개가 폐점 없이 만드는 가맹점 관리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체도 되게 괜찮았던 것들이 가맹점 관리 경쟁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는 로얄티 및 재계획 비용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없었고요. 다른 회사는 계약해주시 위약금이 또 있었는데 이 회사는 또 없었습니다. 또 각 메뉴별로 자체 개발한 레시피가 있었고요. 핵심 원재료는 자체 개발했고요.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 인테리어 AS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회사는 또 1년간 무조건 무상 AS를 실시했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1년에 80개 이상의 가맹점 오픈을 이뤘고요. 이러한 점들이 나름 제가 보기엔 청년 떡볶이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사업계획서만 썼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기 위해서 사장님 부탁해서 같이 일을 뭐 한 2-3개 정도 제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점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개설 확산보다는 가맹점 관리, 이 경쟁력을 더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마치고요.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는 거대한 그런 험난한 바다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 점주의 손길을 잡아주는 것이 저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보통 식당이
5배 정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험난한 창업의 바다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소중한 돈을 아낄 줄 아는,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를 이해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 저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진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